그래도 포인트에서 나오는데 자, 거기 보면 모든가 어떤에 대한 명제의 참거짓 판단 뭐라고 하면서 뭐 하면 참, 뭐 하면 거짓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이걸 기호로 외우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자, 지금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논리성을 판단하는 내용이야. 그치?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해가 일단 기본이 바탕이 되는 거고 정리하는 건 나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일단 그 내용이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쌤이 이런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있는 모든 학생은 여학생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지금 우리가 거짓이죠. 누가 있기 때문에? 준영이가 있기 때문에. 그치? 그럼 얘는 거짓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럼 우리 생각에 모든 학생이 여학생이다라는 말이 참이려면 말 그대로 모든 아이들이 무슨 학생으로?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그치? 그럼 준혁이가 나가야 되겠죠. 고생했어. 이 명제를 일단 참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모든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 명제 참 거짓에서 거짓이 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그 대상들이 전체가 아닐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그럼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들이 원소들의 형태가 전체가 아닌 구조라면 주어진 명제를 뭐라고 판단하는 게 맞고 거짓이라 판단하는 게 맞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이 전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명제는 뭐가 된다? 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P면 U이다, P면 U가 아니다 이렇게 기호로 정리를 하면 머릿속에 남아있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 밑쪽에 있는 내용 명제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의 참 거짓을 따지는 것에 동그라미 뭐 1, 2번 하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그래서 조건 만족하는 대상이 전체냐 전체가 아니냐에 따라서 모든이 들어간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말은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칠판에 있는 말. 우리 반에 어떤 학생은 남학생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제 참이 되는 거죠.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이 몇 명 있어요? 한 명 있어요. 근데 한 명 있어도 참이지만 몇 명 있어도 참이고 두 명 있어도 세 명 있어도 전체가 되어도 참입니다. 그치? 그러면 이 어떤이라는 표현에 대한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이 만들어져야 돼. 알겠죠? 그러니 이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 즉 얘는 어떤이라는 표현에 대한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 대상이 적어도 하나가 있으면 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최소 몇 명이라는 얘기? 하나는 있으면 그치 한 명만 있어도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얘가 거짓이 되는 건 어떤 상태일까? 우리 반에 어떤 학생이 남학생이라는 말이 거짓이 되려면 남학생이 그치 아예 없어야 되는 거지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면 그게 이제 결국에는 공집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집합이 되는 상태면 주어진 명제는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이런 말들을 해 나가보자. 연습할 거야. 수학적으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 틀린 말이면 뭘 밝혀줘야 되지? 다른데 어떤 반대가 있죠? 1 넣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치? 말 그대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면 얘를 만족하는 모든
값이 실수 전체가 돼야 돼. 해집합이. 그러니까 얘는 거짓일 수밖에 없죠. 그럼 얘를 맨날 우리가 범위로 풀면 귀찮으니까 우리가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기로 했었고, 그럼 y는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생각하면 얘는 x절편이 인수분해가 딱딱 되니까 얼마인 곳에? 마이너스 2와 그치 이곳을 지나는 아래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바깥쪽이나 마이너스 2 왼쪽에 있으면 그러하면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겠지만 분명히 음의 함수값을 가지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성립하는 공식이 아니다. 이렇게 거짓이라 밝힙니다. 자, 그럼 이렇게도 볼까요? 그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2가 얘는 항상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은 값을 갖는다. 자, 이 경계는 뭐가 될까요? 어떤 x에 대해서는 이 절대값 x-랑 마이너스를 비교했을 때 자, 마이너스가 더 클 수 있답니다. 말이 안 되죠. 왜?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음수보다 작을 리가 없는 상태지. 그럼 얘를 만족하는 실수 x가 현재 존재해야 안 해요? 그치, 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니까 주어진 명제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거짓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나가겠다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 그럼 이제 이렇게 가보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1은 0보다 크다 이다. 자, 얘는 그럼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왼쪽 거는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2차 함수를 잘 열심히 그려볼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2차 함수 못 그리나? 그건 아니다, 그쵸? 중요한 건 누구와의 관계를 보냐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봐요. 0보다 큰지 작은지면 0은 무슨 축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x축이 되는 거니까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항상 있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그 축에 대한 위치 관계를 가지는 거니까 이 2차 함수식에 대한 판별식을 쓰면 되지 않을까? 완전 제곱식 만들거나. 자, 위치 관계를 판단하면 되니까 판별식 써볼까요? 그럼 4분의 B는 짝수 제곱하면 얼마? 4 마이너스 AC 하면 22. 0보다 어떻네? 작네. 그럼 공주의 부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 떠있는 상태에 2차 함수 그래프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알아보겠어. 그럼 얘가 함수값이 항상 양수인 거잖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이 값이 5가 크다고 말이 됩니까? 되죠. 그럼 이 명제는 뭐가 된다?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모든이랑 어떤이 어떤 형태로 어떤 형태로 참거짓이 판단되는지는 연습이 좀 됩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모든과 어떤의 명제에 대한 또다시 부정을 봐야 돼요. 그래서 방금 이 어떤이라는 표현 안에서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을 만들어냈거든. 자, 부정의 말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예를 들어서 학생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A, B, C가. 자, 그럼 이 학생은 성별이 남학생일 수도 있고 여학생일 수도 있죠. C도 남학생일 수도 있고 여학생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A, B, C라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남녀의 성비의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될까? A, B, C가 그치, 몇 가지? 10가지가 되겠지. 남녀 또는 남녀니까, 그치? 그럼 모든 케이스를 다 적어주면 셋 다 뭐인 경우도 있을 거고 남. 그럼 그 다음에 하나씩 줄이자. 남자들의 여자 하나인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남학생이 1명, 여학생이 몇 명? 2명인 경우도 있을 거고. 마지막에 셋 다 여학생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부정을 보려는 거야. 그럼 이 첫 번째 케이스가 모든 학생이 남학생이다라는 명제에 참이 되는 경우의 수인 거지. 진리집합인 거지. 이해했어요? 그럼 얘의 부정은요? 일단 말로 만들어 보면 모든 학생이 남학생이 아니다가 될 거고,
모든 학생이 얘들아 남학생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문맥적으로 표현을 바꿔볼 거야. 남학생이 아니다는 무슨 학생이다? 여학생이다. 그 모든 학생이 여학생이라는 말이 안 되죠. 그치? 그럼 얘 이제 부정의 상황을 보면 모든 학생이 남학생이다의 반대 표현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적어도 몇 명의 한 명의 무슨 학생이 있어야 된다? 여학생이 있어야 된다는 표현이 되는 거지. 알겠니? 그러면 이 부정의 표현이 모든 학생이 남학생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은 적어도 한 명이 무슨 학생이다? 여학생이다. 그럼 이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다라는 표현은 이 적어도 한 명이 어떤 학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지 않을까? 이해했어요? 그러면 모든 학생이 남학생이다의 부정은 앞으로 어떤 학생이 무슨 학생이 된다? 여학생이다라는 표현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맥락상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학생이 남학생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교과 과정에서 어떤 학생이 여학생이다라는 표현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래서 이 모든과 어떤에 대한 부정을 얘기를 할 때 이 모든의 부정은 어떤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은 every죠. 어떤은 anyone이죠. 그치? 그러면 every랑 anyone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음을? 부정의 관계에 있음을 얘기를 하자는 거야. 그럼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어떤 학생이 여학생이다의 부정은 그 한 명도 여학생이 없는 거니까 모든 학생이 무슨 학생이다? 남학생이다로 바꾸어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다 보겠어? 그래서 모든과 어떤은 서로 부정의 관계에 있으며, 자, 그 내용을 우리가 그냥 외워서만 한다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재는 뭘 정리했냐면 그림은 그냥 사진 찍어놓고 이해하고 모든 학생이 남학생이다의 부정은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다고,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라는 표현은 어떤 학생이 여학생이다, 이렇게 연계해서 기억을 해두는 게 좋다는 얘기 됐죠. 자, 그래서 이거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과 어떤에 대한 명제 참고지 판단을 연습을 하러 봅시다.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연습을 조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하나씩 적어볼게요. 자, 만약에 모든 어떤 명제 P에 대해서 부정을 적고 참너지 판단을 해보래요. 첫 번째, 어떤 P라는 명제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냐. 자, 이렇게 나왔어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그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항상 0보다 어떤 값이니까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거기에 1을 더하면 0보다 큰 수인 건 자명한 사실이고, 이렇게 식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몇 차 함수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 여기는 2차 함수 그래프거든. 0,1이 끝이점이 되면서 공중에 붕 떠있는 2차 함수 그래프가 된다. 그치? 그러니 모든 함수값이 양수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게 맞다. 그죠? 그럼 얘는 참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명제의 부정을 말해요. 부정은 나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건 자, 부정하면서 모든의 반대는 뭐였지? 어떤이었죠. 그럼 얘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는 이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부정되어야 되지 0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다 이래. 되었나요? 그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을까?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어차피 똑같죠. 그러니까 어떠한 x 값들을 넣더라도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케이스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형태의 실수 x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럼 이 주어진 명제는 무엇이라고 보는 게 맞죠? 거짓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 기본 명제가 무엇이면 참이면 그 부정은 무엇일 수밖에 없었다? 거짓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맥락상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 되었나요? 자, 그럼 하나 더 적어봅시다. 자, 만약에 이번엔 P라는 명제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자, 2n 플러스 1은 홀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렇지. 모든 자연수에 1, 2, 3, 4 넘다 치더라도 2 곱하기에는 항상 누구의 배수가 되니까. 그렇지. 그럼 2의 배수에다가 1을 더하는 수를 우리는 무슨 수라고 하기 때문에 홀수라 하기 때문에 얘는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얘 또한 참인 명제가 되겠죠. 그럼 얘 부정인 명제인 나피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어떤 자연수? n에 대해 2n 플러스 1은 그렇지 무슨 수이다? 짝수이다. 말이 되나? 당연히 어떤 자연수 n은 없더라도 얘는 항상 무슨 수로? 홀수로 정해지니까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주어진 명제는 뭐다? 거짓이다. 이렇게 바꾸면서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에서 자주 나올 표현들은 얘들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지 않겠지. 그럼 답 시험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바꾸자. 아, 예.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이다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이다가 이 명제가 참이기 위한 k의 범위를 찾아보자.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고민해보세요. 여러분 겁니다. 선생님 시험 강당에 우리 이상한 거 시키고 당연하죠. 시험 너네가 치는 거니까. 쑥쑥지. 아 근데 적당히 줄 거야. 너무 텅텅이가 돼서 오면 안 되잖아. 감 다 읽고 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너네가 목요일까지 쉬고 금, 토는 또 학교 갈 거 아니야. 아 토요일은 안 가지만. 그치? 그래서 금, 토 정도는 공부하고 올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금, 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 수업하고 나면 그때도 뭐 금, 토 정도 공부할 수 있잖아. 어디 가니? 뭐 어쨌든 그 10일 동안 어디 밖에 있을 건 아니잖아. 그치? 그 안에 있는 그 시간 동안 텅텅이가 안 되기 위한 좋은 하나 선물을 주겠습니다. 많이는 안 줄 거예요. 쉴 때는 쉬자는 게 모토라서 대신에 할 때는 하고 알겠죠? 자 봅시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기 위한 k의 범위를 찾으라. 누가 했나? 고마워. 쌤이 하시는데. 내가 했어? 기억난다. 자, 그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 값이 적어도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얘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얘는 k 값 따라서 무슨 축 평행이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y축 평행이동하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막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럼 얘를 0이라는 함수값 x축을 기준으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뭐 해야 되니까?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내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건 되는 상황 안 되는 상황? 되는 상황. 자 그럼 접하는 상황은 되는 상황 안 되는 상황? 되는 상황. 0 되는 순간이 몇 군데 생기니까? 한 군데 생기니까. 한마디로 어떤 실수가 들어간 명제가 참이기 위해서는 얘를 만족하는 x값이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공중의 부호가 어떻게만 안 돼 있으면 돼요? 떠있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그럼
판별식 D는 자, 두 점에서 만날 때 D가 0보다 없대야 되고 커야 되고 접할 땐 D가 0 돼야 되니까 D가 0보다 없다 하면 크거나 그치, 같으면 원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럼 그대로 정리를 해볼까? 자, 얘가 참이기랑 K의 범위는 몇 분의 D가? 4분의 D가 그래서 절반 제곱하면서 4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니 K 값은 뭐 이하가 된다? 4 이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되었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방금 어떤 명제 부정을 배웠잖아. 그럼 얘가 참인 게 아니라 얘의 무엇이 참인 것도 있을까? 그렇지. 아이 똘똘해라. 이게 활용이잖아. 그치? 얘 부정이 참이기 위한 K의 범위도 있겠죠.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겠네. 말 하나만 바꾸면 문제가 뚝딱 만들어지니까 그대로 그냥 바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이 명제의 부정이 참이다 라고 했으니 이 명제의 부정을 찾아봐야겠죠. 그럼 얘의 부정은 뭐가 될까요? 무슨 실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가 0보다 어때야 될까요? 그치, 크다를 만족하는 게 참이기를 원한다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얘가 참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모든 실수 x에서 이 분치 만족하려면 우리 2차 함수 배웠던 x축 기준으로 어떻게 생겨 있어야 되니까? 떠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 t가 0보다 없대야 하면 작음을 그치 논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4분의 d 쓰면서 4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 k 값이 4보다 크다를 논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부정이 나온다고 해서 막 낯설어 할 필요는 없어. 부정은 어차피 다 배운 것들에서 조금씩 짜임새 있게 바뀌고 있을 뿐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명제 사이의 관계성을 좀 보러 갈 건데 몇 페이지 오냐면 161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다루는 명제는 P명 Q이다 이렇게 조건으로 만들어진 조건 명제였고 앞으로 이 P명 Q이다라는 명제를 쌤이 그냥 편의상 기본 명제라고 얘기를 해볼게. 위치 관계를 바꿀 거야. 자, 이 기본 명제에 대해서 앞쪽에는 P는 쌤 처음에 설명할 때 가정부라고 얘기를 했다. 그치? 뒤에 있는 부분은 그럼 뭐였죠? 결론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그치? 그럼 이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바뀐 형태의 명제가 있어. 그것을 이 기본 명제의 역이라고 부릅니다.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그치? 반응성을 바꾸자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명제의 역을 구하라고 하면 P와 Q의 자리를 바꾸면서 Q이면 P이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의 역은 Q이면 P이다 이렇게 바꾸게 되고 자, 역 말고 이제 뭐도 나오냐면 대우라는 것도 나와요. 그럼 대우라는 명제는 뭐냐면 이 기본 명제에서 자, P와 Q의 자리를 바꾸는 동시에 앞에다가 각각 낫을 붙여서 부정을 합니다. 즉 자리 바꾼 동시에 자, 부정까지 하는 거라서 얘는 납 Q이면 납 P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명제를 자, 주어진 P이면 Q라는 기본 명제의 대우 명제라고 합니다. 이건 관계성에 대한 그냥 이름이야. 알겠죠? 자, 여기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잖아. 자리를 구했으니까 바꿨으니까 여기라고 해. 그치? 그럼 그 쌤 왜 대우는 왜 대우예요? 인터넷에 쳐보십시오. 그냥 어떤 단어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한자 표현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이 Q이면 P이다의 역도 반대로 P이면 Q이다가 되니까 역은 그냥 혼자서 한 방향의 관계가 아니라 쌍방향의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납 Q이면 납 P이다의 대우도 P이면 뭐이다가 될 수 있다? Q이다가 될 수 있죠. 이거 자리 바꾸면서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되는 거니까. 이해했나요?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요? Q이면 P이다의 대우는 뭐가 될까? 납P이면 그렇지, 납Q이다가 되는 거고. 그럼 다시 납P이면 납Q이다의 대우가 Q이면 P이다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둘의 관계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여기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인 거지. 그럼 이런 관계성에 대한 이름이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명제를 하면서 그 명제가 항상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자, P면 Q라는 명제를 하나 만들게요. X가 4의 약수이면 자, 그대로 X는 8의 약수이다. 첫 시간에 봤던 거랑 그렇죠. 이 명제 P면 Q라는 명제는 현재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 되는 거죠.
반대로 그 역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얘가 기본 명제고 이 명제의 역은요. 그치 Q이면 P라가 되는데 그럼 그걸 말로 표현해보면 X가 누구의 약수라면? 8의 약수라면 X는 4의 약수이다.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진리집합 비교하면서 볼까요? 자 여기서 P는 1, 2, 4가 되고 여기서 Q는 1, 2, 4, 8이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해야? 포함 관계가 있어야 참이 없어. 그럼 지금 역을 따지게 되면 그 포함 관계가 원래 자리가 바뀌게 되니까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기본 명제가 참이면 역은 항상 뭐가 될까? 거짓이다. 항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관계성 정리해보면 이런 건데 P면 Q이다라는 이 기본 명제가 참인 상태면 라지 Q가 P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라지 P가 Q를 포함하는 케이스는 우리가 벤다이어 그램으로 생각해보면 두 가지죠. Q가 P를 뭐하고 있는 상태랑 포함하고 있는 상태도 있지만 Q랑 P가 또 어떤 집단일 수도 있지? 그렇지, 같은 집단일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Q가 P를 포함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누가 누구를 포함한다고 할 수도 있지? P가 Q를 포함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다면 자, 이 P이면 Q이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Q이면 P이다라는 이 주어진 명제의 역의 명제는 자, 만약에 PQ 사이에 포함한 관계가 1번과 같은 케이스면 P가 Q를 포함할 수 있는 상태가 맞아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이럴 때는 이 주어진 역은 뭐가 되는 거고? 거짓이 되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 만약에 PQ가 서로 같은 상태라면 P가 Q를 뭐 할 수도 있을까?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일 수도 있다? 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본 명제가 참이라 해서 역이라는 명제의 참거짓을 항상 우리가 어떻다라고 고정해놓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기본 명제의 참거짓과 관계없이 역의 명제에 대한 참거짓은 전부가 직접 조사한다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1절 알아보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기본 명제와 배우라는 명제의 참거짓에 대한 관계를 볼 건데 자, 만약에 P면 Q이라는 명제가 참이면 Q가 P를 포함하는 상태고 일반적인 그림은 어쨌든 Q 안에 P가 이렇게 있으면서 전체 집합 U가 있는 상태. 자, 얘의 배우는 뭐가 될까요? 나 Q이면 나 P다.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나는 이 둘의 진리집합인 P 여집합과 Q 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따지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쌤이 영역을 만들면 1번, 2번, 3번이라고 해봅시다. 지금 P면 Q가 참으면 Q 안에 P가 있는 상태 이렇게 되거나 어쨌든 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이게 규모가 켜져도 Q가 같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림이죠. 이렇게 되면 P 여집합은 몇 번 몇 번이에요? 2, 3번. Q 여집합은 3번이죠. 포함 관계 무조건 성립하죠. 그래서 예전에 쌤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부정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 포함관계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네가 참이면 여기 있는 배우인 명제도 포함관계가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 참일 수밖에 없어. 이해는 하겠니? 그래서 기본 명제와 배우인 명제는 그 참 거짓이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배우라는 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래서 결론을 적어 놓습니다. 아, 기본 명제와 배우인 명제의 참 거짓은 항상 어떻다? 같다. P면 Q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고요. 대우가 참이면 기본 명제도 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고 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참거짓이 함께 따라다니는 두 명제 사이의 관계성이 더 중요하겠죠. 역보다는 해서 관계성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주어진 명제에 참거짓 판단하고 그리고 역과 대우의 참거짓과 함께 판단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P라는 명제가
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x, y로 곱한 값이 0보다 크다 이거야. 자, 이 문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겠죠. 당연한 사실이죠. 자, 앞쪽에 있는 진리집합은 x, y가 모두 다 0보다 큰 거고 뒤쪽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두 식의 두 값의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니까? 같다는 얘기니까 자, 둘 다 0보다 큰 케이스가 있지만 또 어떤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치? 둘 다 0보다 작은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개의 집합이 좀 더 많은 상태다. 그치? 그래서 이 포함하게 성립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는 참입니다. 자, 그냥 봐도 참인 거 안 했으면 왜 진리집합 구하나요? 당연히 여기랑 뭐 볼 거니까? 대우도 볼 거니까. 그럼 이 관계에 대한 역의 명제는 x, y가 0보다 크다이면 x랑 y가 모두 0보다 크다이다. 이건 당연히 뭐가 될까요? 거짓이 되겠죠. 그치. 뒤바뀌면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 대우를 적어볼까? 대우는 뭐가 될까요? 부정하면서 가정을 보내는 거예요. x, y가 0보다 그치. 작거나 같다이면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and죠. 또는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이다.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려면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해. 이것보다는 얘 대우인 명제의 참 거짓을 따지는 게 쉽잖아. 그치. 그러니 위에 게 대우가 참이니까 기본 명제도 뭐다? 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본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대우인 명제가 기본 명제로 나올 수도 있잖아. 얘 참 거짓을 따지면 그래. 그럼 두 개 곱해서 0보다 작은 케이스에 대해서 그럼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또는 x가 0보다 뭐 크거나 같을 때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 상황에 대해서 막 얘들을 또는으로 막 분류해서 판단한 다음에 포함관계 따지자는 얘기가 맞을까?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런 조건에 대한 나열이 나왔는데 내가 생각할 케이스가 많다면 케이스가 많다는 말은 무엇으로 해집합들이 되어진다는 말이냐면 또는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또는은 케이스를 여러 개 만들지만 또는의 부정은 뭐가 되니까? and 동시에 성립하는 거니까 그럼 케이스를 걔는 점점 줄여나가는 거겠지. 교집합의 개념이니까 이해하겠어? 그래서 또는의 표현을 해집합이 많다면 이 명제에 무엇을 생각해보라는 얘기가 될까? 대우인 명제의 참거짓을 따질 생각을 하라라는 얘기가 돼요.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a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a가 짝수이면 a와 b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이다. 자, 이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바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A, B 중 적어도 하나가 홀수래. 그럼 A가 홀수다 또는 B가 홀수다 라는 얘기니까 얘 무엇을 써보는 게 좋을까? 참거짓을 판단할 때? 그렇지. 대우를 써보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돼요. 자, 그럼 대우 쓰면요. 얘의 대우는 A와 B가 모두 무슨 수이면 홀수 비면으로 그치 바뀌겠다. 그렇죠? 그럼 얘 부정하면서 보게 되면 a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a가 무슨 수이다? 홀수이다. 이렇게 표현이 바뀌게 될 거고 그럼 a와 b가 모두 홀수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홀수라는 표현은 2n을 곱하게 되면 2 곱하기 자연수꼴의 표현이면 얘는 누구의 배수? 2의 배수 짝수 표현이니까 그치. 그럼 홀수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얼마? 1 해주면 된다. 그치. 그리고 n의 범위를 밝혀줘야 돼요. n은 0 이상의 자연수 모든 수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b도 홀수라고 했으면 b도 어떻게? 2k 플러스 1이라고 적으면서 k는 0 이상의 자연수가 아니죠. 0 이상의 자연수가 아니라 0 이상의 정수가 들어가야 되죠. 0도 포함해야 된다. 됐어요? 자 여기 n이랑 k는 반드시 다르게 잡아줘야 돼요. 왜? 같은 문자를 쓰면 a, b가 어떤 숫자는 의미입니까? 같은 수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다른 문자로 잡으면서 정수 범위로 정의를 해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잡아주고 나면 둘 다 홀수라는 표현으로부터 여기는 이 a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a가 홀수인지 아닌지 판정을 해 나가야 돼. 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2n 플러스 1의 정체를
이 자리에 2k 플러스 1이 들어가면서 플러스 2에 2k 플러스 1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 플러스 a 자리에 플러스 2n 플러스 1도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자,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서 4n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 플러스 4k 더하기 2 플러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져. 근데 나는 이 수가 무슨 수인지가 궁금해? 홀수인지가 궁금해. 그럼 홀수 짝수는 2로 묶었을 때 2로 다 묶이냐 안 묶이냐의 싸움이지. 그럼 3의 대수냐 아니냐는 뭐로 묶어야 될까? 3으로 묶어야 돼. 3으로 다 묶이냐 안 묶이냐에 따라서 배수인지 아닌지 판정이 되니까. 이해했어요 다시? 그럼 홀수인지를 판정하려면 얘를 뭐로 묶어본다? 2로 묶어본다. 그럼 2로 묶이는 식은 몇 n 제곱? 2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2k 더하기 n 있고 자 숫자 계산해볼까요? 1이랑 2랑 1이 있네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기 때문에? 4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2로 묶이면 다 묶이네. 그 말인즉슨 얘가 무슨 수라는 뜻이 되는 거지? 짝수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숫자는 반드시 짝수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는 대우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니 기본 명제는 뭐다?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판독을 하시고 이렇게 되는 내용이 명제 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명제를 증명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증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명제사이의 관계성들을 알아야 돼요. 대부나 이런 것들 아시겠죠? 자, 그 필요 충분 조건이랑 이쪽 내용은 쌤이 한 번에 설명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 한 맥락을 끊어서 쌤이랑 그것만 먼저 볼게요. 3단문법이라는 것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도 돼요. 자, 3단문법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하던 얘기인데 일단 가장 익숙하게 보던 것들부터 쌤이 조금 적어주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 지워도 되지? 자, A가 B와 같은 상태예요. B가 C와 같은 상태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가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결론이 있지 않을까? A랑 B고 B랑 C가 같으면 누구랑 누가 같다? A랑 C가 같다. 그치. 이런 것들을 그냥 가장 기초적인 3단 문법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좀만 더 연습을 해보자. B가 A보다 크다 해요. 다시 C가 B보다 크다. C가 A보다는 크다. 이런 결론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가정의 참인 사실을 이용해서 새로운 참인 결론을 얻어내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그 과정 안에서 보면 여기는 이 B라는 값이 항상 끼어 있으니까 뭔가 꼬리가 물린다는 느낌이죠. 사실은 얘는 A랑 B랑 결국에는 C가 같다라는 등식이 만들어지면서 이 양 끝에 있는 수의 결론이 똑같다는 얘기를 한 거고 밑에 있는 것도 보면 그러면 A랑 B랑 C가 이런 관계를 가지는 거니까 A와 C 사이에 대소관계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결론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럼 얘가 포함관계에서도 성립하지 않을까? 만약에 P가 Q에 포함되고 있고 다시 Q가 R에 포함되고 있으면 우리가 현재 이 집합 Q라는 것은 누구에 포함되나요? P에 포함, 그치. P는 Q에 포함되면 다시 누가 누구를 포함합니까? R이 Q를 포함한다는 얘기니까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건 누가 누구를 포함한다는 사실관계? 그치. R이 P를 포함한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집합사의 포함관계는 명제 참거짓이랑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명제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Q가 P를 포함한다 치면 어떤 조건 명제가 참이죠? 누구이면 누구이다가 참이지? P면 Q이다가 참이고 얘는요? Q이면 R이다가 참이라면 새로운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다는 얘기야. 누구이면 누구이다가 P면 R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3단문법을 얘기하겠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가장 흔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나는 생각을 하죠.
일단 나는 뭐죠?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뭘 합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뭘 해야 합니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사람이죠. 그치? 자,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원숭이 엉덩이는 어떻습니까? 빨갛죠. 빨가면 뭡니까? 사과입니다. 사과는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아유 맛있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맛있어요. 거짓. 냠냠쩝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원숭이를 환장을 하나 봐. 잠깐만 이거 너무 국가적인 거 괜찮습니다. 시진핑만 안 보면 돼.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쨌든 우리가 어릴 때 했던 말 장난들이 사실 3단 문법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지금 익숙한 거고, 그럼 이제 다시 중요한 내용을 정리를 하러 가보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런 3단 문법에 대해서 특정 명제 두 가지가 참이면 새로운 명제 참인 것을 밝힐 수 있는데, 그때 그 구조상의 특징은 뭐냐면 이 Q랑 Q가 꼬리가 물려있다는 사실이야. 알겠지? 그럼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앞으로 우리는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 이렇게 하나의 명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꼬리 물기를 하면서 비참하게 하듯이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결론적으로 P와 R 사이에 이 진리집합들 사이의 포함 관계를 이렇게 바로 적어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단 문법 옆에는 그냥 꼬리 물기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플러스 무엇의 활용도 적어 놓으시냐면 대우의 활용도 당연히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짧게.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두 개의 명제가 동시에 참을 받는데요.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나달이면 나Q이다도 참이 돼요. 다음 중 오는 것을 고르시오. 나달이면 나P이다가 참이다. 자, P 합집합 Q는 R에 포함되고 있다. P 교집합 Q는 P이다. P 합집합 Q의 여집합은 R에 포함된다. 이렇게까지. 안 적어도 돼. 그냥 같이 볼 거야.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나달이면 나Q이다도 참이래요.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으래. 너네 관계성이랑 꼬리 물기가 전혀 안 돼 보이는데 꼬리 물기를 할 수 있다 이 생각이에요. 왜? 기본 명제가 참이면 무엇도 참이니까 대우도 참이니까 이 생각이 있어야겠죠.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무엇이면 무엇이라도 참이 되죠. 나Q이면 나P이다도 참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참이면 무엇이면 나달이면 나Q이다도 참이 되는 거야. 그럼 대우인 명제를 가지고 또 꼬리가 물려. 나달이면 나Q이고 나Q이면 나P이다. 그럼 여기서 이 관계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최종적으로 누구로 시작해서 나달이면 나Q이고 나Q이면 다시 뭐다? 나P이다. 한마디로 얘 부정을 달면서 순서가 완전히 반대로 어떻게 된 거? 뒤바뀐 걸 얘기를 하면 되죠.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냐 이거야. 그래도 우리가 부정이 많은 것보다는 부정이 없는 걸 좋아하잖아. 그럼 이 명제를 보고 네가 참이라는 것은 무엇이 참이라고 바꾸자는 얘기고, Q이면 R에다가 참인 걸로 바꾸자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컷! 그럼 이제 꼬리 물게 보이나요? 누구이면? 누구로 출발해서? P이면 Q이고 Q이면 다시 R이 된다. 그럼 진리집합 나지아라는 누가 있고 Q가 있고 그 안에 누가 있다? P가 있다. 이런 벤다이어그램의 진리집합 사이에 관계성을 확인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전체 집합 그려요. 되었어요? 자, 그럼 이 명제가 참인지를 보래. 그럼 이것도 그냥 얘 대우를 써도 되는 거지. 얘 대우는 뭡니까? 간단히 P면 R이다. 자, 1, 2, 3, 4 영역 줄게요. P면 R인데 참인가요?
R 안에 P가 포함되고 있으니까 참이죠. 당연히 맞고. P면 아니다. 3단 문법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결론이고요. P 합집합교는 과연 Q의 R에 포함되고 있을까? P 합집합교는 몇 번이죠? 1, 2번. R은 1, 2, 3번. 포함관계 성립하니까 이음도 된다. 이 얘기인 거고. 자, P 교집합교는 뭐가 됩니까? 1번이 되는 거고. 그치? 그건 그대로 P가 되는 겁니다. 디귿도 맞다. 틀리다? 맞다. 자,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면 몇 번이에요? 3, 4번이에요. R은 몇 번이죠? 그러면? 1, 2, 3번이죠. 포함관계 성립합니까? 안 하죠. 얘는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오늘 기본 조각조각의 내용들이 지들끼리 서로 연계성을 가지면서 새로운 문장과 문제의 표현들을 만들어내니까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만들어 나간다 이 생각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개념 수업 여기까지 하고